우리 위원장님 조금 회의 진행 정말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저에 대해서 행패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아무리 사과하라고 하셔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사과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위원장이 하실 품격 있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아까 본인이 필리버스터 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틀어보세요. 아니, 왜냐면 위원장께서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나요 4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주 살짝 쿵데이트 도이치모니어스. 자, 근데 저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니, 거기 화면을 띄워줘야죠. 12시에 무제한 토론 밑에 보면 방송사법 필리버스터라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한마디라도 해봤어.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네, 나경원 의원님 본 위원의 그 적극적인 국회 발언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추미애 위원장님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대체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구속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의원님 사과하시는데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거 사과했습니까? 저는 사과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 사과를 안 하시고 이후에 계속 사과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육부 차관님, 이 학교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법조항에 그 필수 설치 장소 에 교실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지금 교실은 제외하되 이런 표현은 있지만 사실상 교실이 필수 설치 장소라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학교의 학교 전체가 다 이제 CCTV 설치 장소가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교실이 감시하는 교실, 감시받는 교실, 상시 촬영되는 교실, 이 논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런데 외국의 법에서는 이게 계속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게 지금 교실을 이 법에 보면은 교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문에 이제 지금 규정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예외로 교실을 빼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위축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존경하는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이 규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다만 이제 사고 범죄 위험이 높은 여기를 필수 장소로 하되 다만 그것도 좀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빼는 이런 규정을 좀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CCTV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 학생과 교사가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것인가,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셨겠지만 조금 법사위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조금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법사위가 나경원님은 계속 이 소위 안 열어서 뭐 문제다 말씀하시지만 법사위가 사실은 체계작구 저희가 상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체계작구 심사를 하는데 이 규정 자체가 교실이 마치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계속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네, 이렇게 자구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아주 예외적이지만 현재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최적의 대안을 만든 게 이렇게 됐는데요. 더 논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출입구, 운동장, 외진곳 이렇게 그거를 뭉뚫어 넣는 건 괜찮은데 교실을 여기서 놓으면서 제외한다고는 돼 있지만 운영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교실이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법문에 그렇게 돼야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혁진 위원님. 네, 차관님, 그 교육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이 기득권과 특권층에 유리하게 특히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불만이 많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 결과가 뭡니까? 기득권 특권층에 유리한 교육하니까 오늘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요.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똑바로 하세요. 아이들 똑바로 키워야 돼요. 아까 저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 초등교육법 관련해서 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윤석열 정부 동안에 보니까 학교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줄였고 학교 보안관 시스템도 많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지 사건 하나 터지면은 CCTV나 달고 하는 이런 미온적인 대책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해 주시고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지방대학 관련 법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봤어요. 네. 지역 균형 인재 육성 당연하죠. 인재를 근데 육성하면 뭐합니까? 취업할 데가 없는데. 저는 교육부가 전향적인 접근들을 해야 된다. 교육부끼리 앉아가지고 지방대학 방안, 지방대학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특히 국공립대학이야 통합시켜 나가면서 혁신하고 있지만 사립대학 어떻게 할 겁니까? 한 280개 되는데. 사립대학 그냥 내버려둬서 망하면 폐기 처리한다? 문제는 대학이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서남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동네가. 남원이 폭망을 했어요. 대학이 망하는 게 대학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교육부는 대학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PPT 하나 띄워주세요. 정부 부처들이 지금 다부처 합동으로 모여가지고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 어디입니까? 하버드, 스탠포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대학들 뭐 하고 있습니까? 대학 안에. 고령자 돌봄 아파트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시니어 세대 어떻게 케어할 거냐? 대학 안에 갖다 놓으면 대학에 있는 인프라로 케어할 수 있고 인재 육성하고 저런 데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방혁신도시에 지금 부지가 없어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못한다는 데 있으면은 지방대학 안에 공공기관 설립하면 되잖아요. 뭔 부지가 없어요. 그거 여기 지금 복지부 나와 있는데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앉아가지고 2시간만 토의하면 대한민국 정부 못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대학도로 혁신해서 어떤 점수 받으면 도와주겠다? 돈이 다 없는 대학들이 무슨 수로 혁신을 해요? 그건 너무 미온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방안이라고 나오는 게 결국 매번 반복되는 균형인재 육성하겠다. 백날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누가 학생들이 갑니까? 4년을 다녀도 취업도 안 되는데 저는 다음번에는 저런 종합적인 대책을 좀 교육부가 세우고 여러 부처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방대학이 아니라 지역이 사느냐로 접근을 해야 돼요. 대학이 망하면 지역이 죽지 않습니까? 대학까지 망하면 지역에는 인재가 없어요. 그렇게 좀 접근해 주세요. 네, 의원님.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본 정신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체와 대학이 협업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그런 정신을 담아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네. 네, 조배숙 위원님. 네, 차관님. 네. 네, 차관님. 지금 보니까 의사일정 6항 7항 보니까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부처가 이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로 변경을 하면 앞으로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부 다 그냥 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가요? 지금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복지부에서 편성하고 저희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인 관리나 시설 예산 이런 거를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복지부로 일원화되게 됩니다. 전부 다 예산을 이제 네, 복지부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방대학 육성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보면 지방대학이 상당히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정원이 안 차요. 아시죠? 네. 예,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대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 베트남 이제 이런 데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학 연수로 1년 단위로도 오고요. 그런데 이제 실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와가지고 이게 취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인근에 뭐 알바 형식으로 다 지금 취업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역에서는 이 대학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뭐 그 인력도 쓰는 뭐 또 이런 그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보는 지역 주민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게 그 지방대학이 그 존립하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대학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하지만 이 사립대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골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더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 경북 도청에서 보니까 그 이주 배경 학생 밀집 학교 지원 조례안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이 내부적으로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아서 저는 이 교육부가 이런 저출산 부분 그리고 다문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저께 저희가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의장이 자꾸 의제 안에 있는 내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필리버스터는 그게 아닙니다. 의제 정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합법적인 의사 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또 많이 좀 본인들이 과거에 민주당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돌아보면서 조배숙 의원님, 본회의장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지금 대체 토론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대체 토론을 마치시고, 네, 법률안을 하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6, 7항은 해드리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늘 한 80건을 해야 되니까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항, 제10항,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체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옥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그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고 충분히 정보 주체의 어떤 그 뭐 때문에 그런 그 항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 법안은 너무 거칠어요. 그냥 교실을 겨냥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로 돼 있어요. 사실은 네. 많이 피해가는 거지만, 네.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 확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 쉽게 하겠습니다. 가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5분만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합니다.